방실 차단에서는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영구형 심박동기로 인한 심실 비동기화인데, 원래 자기 전기줄이 있으면은 전기가 중간을 내려와 가지고 우심실, 좌심실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지금 전기줄을 끊겼잖아요. 그러면은 우심실에다가 전기선을 저희가 넣어요. 우심실이 먼저 활성화되는 거죠. 우심실이 이쪽에 먼저 자극하니까 심실 중격 부분이 먼저 활성화되고, 전기가 이제 여기로 가면 여기가 이제 그 다음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박동기를 하지 않아도 좌심실 쪽으로 가는 전기줄이 약해지는 경우, 좌각 차단이라고 하죠. 왼쪽 다리가 좌심실로 가는 전기줄인데 거기가 차단됐으면 좌심실의 중간이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좌유벽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립싱크라고 하잖아요. 그 싱크가 안 맞는다, 그래서 동기화가 안 된다, 비동기화, 디싱크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싱크를 시켜준다. 심실 재동기화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동영상이 그 싱크가 안 맞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기줄은 우심실을 먼저 혹은 좌심실의 중격벽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천천히 전달이 돼가지고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가 돌기만 하고 위로 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양쪽을 같이 착 싱크를 맞춰주면 피가 쭉쭉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 동영상은 그런 치료를 보여주고 있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재동기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던 심박동기, 제세동기와 또 하나의 기계가 바로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심장 삽입 전기장치, 카디악 임플란터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공이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전기줄이 세 개죠. 하나는 심방, 하나는 우심실, 하나는 좌심실이 됩니다. 우심실은 그냥 원래대로 우심실을 활성화시켜주고, 나머지 하나는 관상정맥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정맥이에요. 특히 이제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정맥인데, 여기로 전선을 넣어가지고 좌심실에 아까 좌유벽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전기줄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좌심실의 바깥 부분이긴 해요. 이게 이제 좌심실에 이렇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좌심실 바깥 정맥은 사람들마다 변이가 되게 심합니다. 여기는 이제 해부학 논문에 나온 건데 아주 좋은 좌심실 좌측 정맥입니다. 이런 걸 가진 분도 많긴 한데 이게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엄청 작은 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전기줄 넣을 정도로 크지 않으면 전기줄 넣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좌심실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기 자극을 엄청 세게 줘야 되든가, 아니면 아예 전기 자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지만 심장 바깥이기 때문에 센 전기 자극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좀 빨리 소모하게 되겠죠. 심박동기는 한 10년, 12년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제세동기는 8년에서 10년 정도로 가게 되고, CR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8년, 10년은 갑니다. 아무래도 기계가 좀 더 크죠. 자, 그러면 좌각 차단 환자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심실의 전기줄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전도가 뭔가 커다란 느낌이 들죠. 일상생활은 가능하는데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찬다. 심실 활성화 시간이 110 밑으로가 정상이에요. 180까지 된 거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면 어때요? 심장대 엑스레이 좀 크고 좀 뒤뚱뒤뚱 하는 게 보입니까? 대표적인 비동기화 상태고, 치료기를 넣어가지고 가벼운 운동까지에도 문제가 없게 되셨고, 심실 활성화 시간도 128 정도 줄어들었고, 초음파가 어때요? 확 다르죠?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특히 위쪽에 스페이드 모양의 좌심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은 방실 차단으로 영구형 심박동기를 삽입했던 분입니다. 심방에 한 개, 심실에 한 개, 두 개의 전기줄이 들어가 있고 수축력이 강하지는 않으시죠. 요거는 원래 있던 전기줄을 가만 놔두고 좌심실 전기줄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전기줄이 뭐 한 3개, 4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든가 혈관 좀 작은 분들은 손이 좀 많이 퉁퉁 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감염의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전기줄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10년쯤 되면 내 몸하고 거의 들러붙어요. 그래서 전기줄 제거가 쉽지는 않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줄을 제거하기로 해가지고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전기줄을 거의 통과시켜 가지고 유착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방리를 해가지고 전기줄을 몸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잘 되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줄을 다 제거하고 제수동기도 넣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좌심실 장극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술하기 전인데 내 심장의 힘이 좋진 않죠. 그 다음에 이 심전도 보면 뭔가 그 느낌이 좀 들죠. 시술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심장의 활성화 시간도 좁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섬액과 심부전은 이제 이런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동반한 섬액이라면 제가 이미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을 권유드렸을 테고, 좌각 차단과 함께 심실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을 때, 혹은 이미 이제 영구형 심박동기를 삽입했는데 심실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렇게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좌심실의 중격벽과 자유벽이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생기는 비동기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동기화 치료기를 삽입하면 저각 차단 환자의 경우에는 새로 삽입을 해야 될 것이고, 영구형 심박동기를 이미 삽입한 경우에는 기기 변경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섬액 환자에서 심실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심실 비동기화를 먼저 테스트해보고, 심실 비동기화와 관련이 없으면 심부전의 치료의 원칙이죠. 심실 기능 저하에 대한 원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질환들이 있는지 감별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계속을 해야 되겠습니다.